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초물리학 8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아마 중간고사를 쳤거나 아니면 치기 전에 이 강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의하는 내용부터는 중간고사에는 포함되지 않는 5장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1장부터 우리가 4장까지 중간고사의 범위였는데 1장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벡터와 스칼라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2장부터 구체적으로 우리가 변이가 무엇이고 구체적인 물리량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1차원에 대해서 배우게 됐죠. 1차원에 대해서.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일단은 배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체의 운동을 논하려면 변이에 대해서 배워야 됐습니다. 위치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을 우리가 운동의 결과로서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변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시간으로 나눈 것을 속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시간으로 나눈 게 가속도였죠. 맞습니까? 그러면 3장에서는요, 이것을 그냥 2차원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2차원 운동으로. 그래서 확대를 시키면서 똑같이 이러한 물리량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 1차원 운동이니까,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집중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장, 그러니까 이게 3장이죠, 그죠? 그리고 2장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뭘 배웠을까요? 이제는 동력학에 대해서 배웠다. 자, 이 운동을 일으키려면은 힘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력학, 힘과 운동이 관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배울 적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은요, 세 법칙이 있었죠, 그죠? 첫 번째 법칙이 뭐였습니까? 관성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물체에 외부에서 힘을 가해주지 않으면은 그 물체가 그때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힘이 0인 경우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힘이 줬을 적에, 그죠? 외력을 줬을 적에 A는 가속도는 N분의 F다. 외부에서 가해주는 모든 힘을 다 이거를 질량으로 나누어주면은 그것이 그 물체의 가속도가 된다. 우리가 이걸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법칙이 뭐냐면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었습니다. 이것은 물체들 사이에, 작용을 하는 물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쌍의 힘의 그러한 원리인데요. 그래서 항상 작용이 있으면은 제가 이것을 화이트보드를 밀지게 밀면은 화이트보드는 그대로 있지만 제가 이 미는 작용에 대해서 항상 반대 방향으로의 작용이 있다. 그런 의미였죠. 자,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X, 그죠? 이 V고요. 이게 A잖아요. A에다가 질량이라는 것을 1장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니까 이런 놈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확장을 해 나가는데요. 우리가 5장에서는 드디어 에너지라는 걸 배웁니다. 에너지 어떤 뜻이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물체에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일이라는 게 5.1절에 보면요, 일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첫 번째 글자를 따서 W로 보통 많이 표시하는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진행해왔던 이런 것들을 볼 적에
새로운 4장에서 새로운 이러한 물리량이 나왔죠. 2장에서 물리량들이 무디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V, A, 1장에서 M, 그 다음 길이 나왔고요. 시간에 대해서 나왔죠. 물리량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것들의 어떤 표현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 L은 이거 똑같을 거고요. V는 어떻게 되죠? 뭐 델타 X를 델타 T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거로 나누는 거죠. A는요, 한 번 더 나눠주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걸 곱해주니까 힘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거와 이거를 한번 곱해보자. 그럼 새로운 또 물리량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책에 물체의 힘을 가해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요, 자 보십시다. 현상론적으로는요, 제가 이걸 딱 이 물체를 양쪽 방향으로 당기고 있으면 일을 하는 걸까요, 안 할 건가요? 에너지를 주고 있죠. 맞습니까? 우리가 현상론적으로 아니면은 일상적으로 왜 제가 이걸 계속 당기고 있으면 1시간 지나면 팔도 아프고요. 그 다음에 배도 고프겠죠. 그죠? 에너지 썼으니까. 그러나 우리 물리적으로는요, 이 물체에 우리는 하나도 일을 한 게 못 돼요. 물리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이 물리적으로는요, F에다가요, D를 힘을 가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힘을 가해줘서 이 D라는 변이가 일어나야 돼요. 왜 D로 썼느냐? 변이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잘 배우십시다. displacement라고 합니다. displacement. 그래서 또 첫 번째 이 책 자체가 영어로 원래 써졌잖아요. 그래서 D를 먼저 써요. 여기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힘을 가해 줬는데요. 힘을 가해 줬는데 변이가 생겼을 적에 그때 그 힘이 한 일을 F 곱하기 D를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는요, 우리가 스칼라양입니다. 이런 방향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크기만 있을 뿐이에요. 크기만 있는 물리량. 자, 갈로 크기만 받는 물리량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이라는 벡터와 D라는 이 변이라는 벡터를 곱하기 했잖아요. 곱해서 스칼라를 만들었죠. 여기에 스칼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나중에 나오지만 이거에다가 이 F라는 벡터와 D라는 벡터의 닷트 프로덕트,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줘야 된다. 스칼라 곱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럴 적에 9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요, 우리가 선형 변이죠. 1차원 변이라고 합시다. 선형 1차원 변이죠. 자, 보십시다. 아주 좋은 예로 제가 이걸 한번 보실게요. 이게 요 대위에서 지금 앞으로 뒤로밖에 안 움직이죠. 이걸 1차원 변이 운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줘가지고 옆으로 줘서 어떻습니까? 얘가 움직이면은 그 움직이는 변이만큼 내가 힘을 곱해주면은 내가 여기에 해준 일이 됩니다. 이 칠판 닦게 해준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럴 적에 우리가 이거를 W를 1차원이니까 X 방향으로 보고요. fx에 그냥 델타 X라고 부릅니다. 델타 X. 그것이 여러분 5-2식입니다. 5-2식.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일의 단위를 한번 생각해보자. 일의 단위. 자, 우리가 이 F, 힘의 단위는 뭐였습니까? 힘의 단위. 뉴턴이라는 게 있었죠. 뉴턴의 이름을 따서 뉴턴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뉴턴이라는 이게 뭐였죠? 1kg을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하는 능력이다. 작용을 말한다.
그랬을 적에 여기에 어떻게 될까요? 가져오면요. 이게 단위라는 만약에 한다면요. 단위는 F의 단위 곱하기 당연히 D의 단위겠다. 그죠? 그러면은 F의 단위는 뭡니까? 뉴턴이죠. 곱하기 이게 1m잖아요. 변이는 그래서 뉴턴 미터가 나오는데 1 뉴턴 곱하기 미터인데요. 우리가 요거를 뭐라면 줄이라 그래요. 그래서 줄 1의 단위가 1의 단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힘의 단위가 보면은 그 다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책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1g을 1cm per second 제곱을 갖게 하는. 그래서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5성 뉴턴이에요. 그럴 적에 우리의 1은 CGS 단위겠죠. C, G, S라 그래가지고 CGS. 이거는 M, K, S 단위게 1장에서 배웠습니다. 1장에서. 그럴 적에 우리가 W를 CGS 단위계로 표현하는 또 단위가 있다. 뭔데? 그러면은 1다인을 힘을 줘서 얘가 1cm만큼 움직일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랬을 적에 그때 해준 일은 얼마냐?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게 단위 벌써 단위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는요. 10의 마이너스 5성 뉴턴에다가요.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2성 미터가 되죠. 센티미터니까.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7성의 뉴턴 미터니까 줄이래요.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1R이라고 합니다. ERZ라고 해가지고요. 10의 마이너스 7성 줄이다. 그래서 두 개 정도 단위를 외워놓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요. 만약에 얘가 있잖아.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책에 페이지 97페이지를 보시면요. 97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평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요. 힘이 이제는 평지와 나란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주어졌다고 합시다. 변이는 이렇게 일어날 것인데 힘은 이렇게 줬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때 요 fx 아까 전에 이 x 성분을 우리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요 f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것은 우리가 fx는요 f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것은 fy가 돼가지고 f의 크기의 사인 세타가 될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저 선행 변이에서도 했지만은 우리가 이 힘이 해준 일을 보면은요, 해준 일을 보면은 해준 일을 보면은 저기서 w가요 fx에 우리가 x가 되는데 델타 x d라고 합시다. d 여기 d 썼죠? 그래서 이것이 f의 코사인 세타의 d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되는데요? 요거는요 지금 이게 d예요. 만약에 여기에까지 왔다면 이 물체가 여기서 이까지 왔다 그러면은 이게 d라고 할 적이에요. 이 fy와 d와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fy와 d는 수직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xd는요 x 방향의 변이에요. 근데 변이가 일어나겠는데 x 방향으로만 지금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y 방향의 힘은 x 방향의 변이를 일으키는데 해주는 일이 한 개도 없다. 왜 그러냐? 여기가 90도가 되기 때문에요. f의 y 곱하기 d를 하고
요걸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코사인에다가요 90도가 돼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1장을 다시 들어가 보면은 A 곱하기 B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에다가요 코사인 세타 A와 B 사이 각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A와 B 사이 코사인 각이 90도잖아요. 여기 지금 FY는 이렇고요. 그 다음 D는 이렇기 때문에 이 사이 각이 90도가 되죠. 90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0이 되죠. 그래서 이 FY 성분은 요 변이에 대해서는 해주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요? D라는 것을 우리가 X방향의 변이로 생각해 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림 5-3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 5-3을 보시면요. 물통을 우리가 수직으로 움직이지 않고 만약에 수평으로만 움직인다고 합시다. 만약에요. 물통을 약간 들고 나서 수평으로 움직여요. 그러면은 수직 방향의 힘은 Fn이 없어요. 30.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참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제가요,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잘 보십시다. 지금 들고 있는데, 그래서 들고요. 이렇게 든다는 거, 들고 있으면은, 들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일을 하죠. 왜? 떨어지지 못하게 잡고 있으니까요. 왜? 오래 잡고 있으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잡고 있으면 어떡해요? 배가 고파질까요? 안 고파질까요? 고파져요. 왜? 이 근육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이 물체에 해준 일의 정의는 뭐냐면요. 이 물체를 가지고 있는다고 홀딩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움직여야 된다. 변이가 있어야지 우리가 일을 해줬다고 표현합니다. 변이가 있어야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가고 있죠? 그럼 이 던 힘, 이것은요. 여기서도 말했지만 이 던 힘은 Y 성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변이가 X 방향만 있다면은 요 던 힘은 잘 들으세요. 이 던 힘 성분만큼은 해준 일이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90도이기 때문에 그 설명이 그림 5-3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바로 팁 5.2를 97페이지 팁이 있습니다. 페이지 97에요. TIP가 있는데요. 여러분 줄 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하고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물리책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일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일은 어떤 것에서 이루어지느냐면요. 일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을 가해주지 않는데 막 스스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일이란 주변에 존재하는 무언가에서 어떤 대상 물체에 행해지는 거다. 자, 행해지는데 뭐라고요? 힘만 가해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것으로부터 행해져가지고 어떻다고요? 행해져서 변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공부를 할 때 이런 게 많이 생겨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성적이 오른다든지 어떤 변화가 없으면 아니 진짜 노력을 했나? 아니면 열심히 일을 우리가 기울였냐? 이런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부라는 게 좀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실력이 자라는 걸 사실은 나중에 알 수가 있어요. 언제요? 뭐 중간고사를 쳐본다든지 그 다음 기말고사를 쳐보면은 뭐 1.5개월이나 3개월이 2개월이나 4개월 정도 지나보면은 자기가 좀 알 수가 있죠.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변화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에너지를 썼다면은, 즉 일을 했다면은 사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때 우리는 일을 했다고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팁 5.2입니다. 그 다음에 예제 5.1을 하면서 좀 더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봅시다. 예제 5.1을 보니까요. 얼어붙은 가에서 썰매 끌기입니다.
썰매 끌기인데요. 문제가 어떠냐면은 에스키모인이 연어를 가득 실은 썰매를 끌고 있어요. 그림 5-5를 보면요. 얼음판 위에서요. 이런 썰매가 있는데 여기에 연어를 가득 싣고 있다. 그럴 때 여기서 줄을 매달아서요. 이렇게 끌고 있는데 수평면과 세타액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있어요. 그때요. 썰매와 연어의 전체 질량이 50kg입니다. 얘가 지금 M이요. 제가 항상 풀찌개 주어진 조건을 다 쓰라 그랬죠? 50kg일 찌개요. 줄을 당기는 힘의 크기가 1.2 곱하기 10의 제곱의 뉴턴이래요. 그럴 찌개요. 자, A번 봐줍시다. 이 지면에 평행하게 줄을 5m 당길 때 만약에 세타가 제로입니다. 세타가 제로이 평행하다는 말은 그러면은 D가 5m죠, 그죠? 그러면은 이 F가 한 일이 얼마나 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떻게 된다고요? 평행하게 이렇게 당긴다는 거예요. 120N을 주면서 그러면은 W를 구해봐라. 그냥 F의 D인데 지금 세타가 제로라 그랬으니까 그냥 FD의 코사인 0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F가 얼마죠? 1.2 곱하기 10의 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D가 5m 600줄이네요. 600줄이 된다. 600줄 맞고요. 그 다음 B번은요. 세타를 30도로 해서 한번 끌으면은 똑같은 힘으로 끌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B번은 조건이 뭐죠? 세타를 30도로 해서 끈다. 그때 한 일은 어떻게 되느냐? W를. 그럼 F는 크기는 똑같은데 D를 해보면요. 똑같이 벡터를 해보니까 D에다가요.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똑같이 힘을 줬는데 똑같이 변이를 갔어요. 갔는데도 해준 일은 2분의 여기 루트 3을 넣어줘 가지고요. 답이 어떻게 됩니까? 5.20 곱하기요. 여기서 5.20 곱하기 10의 제곱의 줄이 된다. 지금은 600줄이었는데 오이 대단히 일을 많이 해줬다. 600줄을 얘는요 520줄을 했던데 5m 나갔어요. 이게 땡기는 훨씬 낫네요, 그죠? 그 다음에요 C번이 뭐냐면요 출발점에서 12.4m 되는 곳에서요 여기서 쭉 가다가요 여기서 12.4m 출발점에서 12.4 요곳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줄을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데 여기서 이렇게 왔는데요 썰매가 왔는데 이걸 놨어요.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와 이 썰매와 지면 사이의 마찰력이 F의 K가요 움직이고 있었죠? 그러면 K가 되죠? FK가 뭐라고요? 45N입니다. 45N이에요. 작용해가지고 뭐 이걸 줄을 이제 놓으니까 유일하게 작용하는 힘은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이죠. 그러니까 마찰력이 이쪽 방향으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니까 얘가 쭉 가다가 점점 속도가 느려지면서 궁극적으로 설 겁니다. 정지하게 되는데요. 그때 놓고 나서 마찰력 때 18.2m 되는 곳에서 여기서 12.4m에서 했는데 좀 더 가서 여기 18.2m 되는 곳에서 멈췄어요.
여기서 멈췄다. 그러면은 다른 개념이라는 게 운동을 일으키는 것보다 운동하고 있는 놈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줌으로 해서 마찰력이 한 일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다. 그게 스티븐이다. 그래서 마찰력이 한 일. 똑같이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F를 해보면요. 어떻게 해요? FK와 D를 할 수가 있는데요. FK는 얘하고 D하고 얘하고 반대 방향이에요. 왜? D는 여기서 이만큼의 일이죠. 마찰력이 여기서 작용해서 여기서 멈췄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꾸준하다고 보면은 근데 요거 두 개를 곱하니까 어떻습니까? F는요 45 곱하기요 D가요 18.2 빼기 12.4죠. 그게 다 코사인이요 180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D는 이 방향이죠. 지금 여기서 FK가 뭐라 그랬죠? 제가 이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화살표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180도가 됩니다. 그렇지게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5.8이 되나요? 곱하기 45를 하고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2.6 곱하기 10의 2승줄이 돼요. 여기에 마이너스의 의미는요, 일을 해줘가지고 이 운동이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잃는다는 걸 말합니다. 이 물체가 에너지를 잃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일 에너지 정리라는 게 나옵니다. 일 에너지 정리. 즉, 일을 해줌으로 해서 에너지의 변화가 온다. 그건데요. 나중에 이와 비슷한 개념의 문제가 다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게 5.1절에 참고해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 정리에 가서 넌 다시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요. 98페이지 보면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페이지 98을 가보니까요. 뭐가 나오죠? 5.1과 1이에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니 1과 소모력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마찰에 대해서 금방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마찰이 없으면은요,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이걸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야 지금 변이가 생기지 않아요? 맞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찰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못 걸어가죠? 못 걸어가지 않아요? 계속 미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이 없죠? 나는 땀을 뻘뻘 흘릴지 모르지만 일은 없어요. 왜? 변이가 없으면 없다 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가 마찰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접촉하는 이 면 사이의 원자 분자들이 진짜 뭐랄까요? 작용이 굉장히 친밀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제 5.1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더 보자. 예제 5.1을 여러분들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썰매 문제를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여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더 살펴보기라고 되어 있죠. 썰매 문제를 더 살펴보자. 자, 그럴지게 예제 5.1에서 이게 안 지우고 그대로 있는데 마찰 계수가요 0.2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여기도 사실 마찰 계수가 있는 거죠. 0.2가 있어요. UK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A번 에스키모인이요. 잘 보세요.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에스키모인이요. 세타 이꼴 0도에서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F가요. 1.2 곱하기 10의 제곱 뉴턴을 줬을 적에 5m를 끌 적에 썰매의 한 일가 D가 5m인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을 잘 보세요. 썰매의 한 일과 알짜 일을 구해라. 자, 여기서 아까 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게 한 개 더 나왔습니다. 뭐죠? 아까는 사실 알짜 일을 했을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또 썰매의 한 일, 좀 다른 의미입니다.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까 전 요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현상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그럼 실제로 얘가 그 썰매가 받은 일을 썰매 해준 일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수평으로 이제 힘이 작용할 적에 왜 세타 이꼴 0에 대해서 그러면 수평으로 실제로 썰매의 한 일과 알짜 일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UK가 나오니까 마찰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마찰력을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FK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FK는요 책에 구하려면은 우리가 이 FK를 구하려면은 UK에다가요 수지 간격을 구했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거를 볼 적에 이게 mg고요. 위로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 n이 되니까 y 성분의 힘을 더하니까 n 빼기 mg가 0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n은 mg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μk에다가요 mg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0.2 곱하기요 50kg이었죠, 그죠? 50에다가 곱하기 9.8을 해주면 된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10이 되고 98 맞죠? 뉴턴이 되는 거예요. 98 뉴턴이 된다. 그럴 적에 우리가 이 W 마찰이 하는, 그러니까 마찰력이 해주는 마찰력이 하는 힘을 구하니까요 델타 X를 했을 적에 아까 전에 마이너스 FK에 델타 X가 된다. D가 아까 D였죠, 그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마이너스 98 곱하기 D가 5라고 그랬죠? 여기 델타 X. 그러면은 책에 나오는 마이너스 4.90 곱하기 10의 제곱줄이 됩니다. 마찰력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당연히 이 중력과 수지 강력이 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변이는 수평 변이이고요. 얘네들이 가해주는 힘은 수직력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해주는 일은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WR자를 구해보자. 여기에 지금 R자 2를 구해보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지금 제가 99페이지에 예제 5.2의 위에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제 5.2의 그래서 W 우리가 R자를 넣으려면요 W R자다. 그럼 우리가 R자라는 말이 앞에 나온 적이 있었죠. R자 힘, 그죠? R자 힘. 그래서 W에 대해서요 인가에 해준 힘이 있고요. R자 힘 인가하고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가해 준 거에다가 어떻습니까? 마찰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나와 있듯이 W 뭐라고요? 마찰 힘이 있고. 여러분 지금 얘를 우리가 다 자유 물체도를 그려보니 이래 되고요. 이게 F 되고요.
인가 그 다음에 요로 FK가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에 한 거, 요거는 요거에 한 거 더하기 WN과 WNG가 있죠. 그래비티가 있다. 그래서 이건 다 뭐라고요? 0이라고 됐습니다. W 인간은 아까 전에 계산했는데 6 곱하기요. 6 곱하기 10의 제곱줄이었어요. 아까 전에 여기 있죠? 더하기요. W 마찰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어떻게 됐죠? 더하기 마이너스 4.9 곱하기요. 10의 제곱줄이었죠? 이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답은 1.10. 자, 1.10 곱하기 10의 제곱줄이 뭐라고요? 알짜니. 실제로 알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0도인 경우도 우리는 이때가 금방은 인가를 구했는데 알짜를 구해볼 수 있다. 알짜를 30도인 경우도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짜와 인가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강의에는 100페이지를 넘어갈 건데 100페이지로 갈 건데 거기 보면 운동 에너지라는 게 드디어 나옵니다. 자, 5장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일이 아니고 사실은 에너지였죠. 에너지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에너지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5.2절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죠. 자, 이 말을 보통 포텐셜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겠지만 잘 보십시오. 이 펜을 붙들고 있는데요.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놓으면 얘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포텐셜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잠재적인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얘가 포텐셜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놓으니까 어떻게 되죠? 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이 물체가 왜 운동했냐면 지구가 당기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와 작용하는 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불가분의 관계다.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에너지는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다. 위치 에너지가 여기 있는데요.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에너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있죠. 근데 지금 운동 에너지는 0이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치 에너지는 점점 줄고요. 운동 에너지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하는데 우리 5장에서 나올 겁니다. 뒤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 잘 하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개념들은 동영상을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